구독자 여러분,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단어가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기존에는 오보라고 불리던 것이 언제부턴가 오보라는 말 대신 가짜뉴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지는 듯한데요. 오보라는 말 속에는 의도치 않은 실수에 의한 정확하지 못한 보도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가짜뉴스라는 말은 실수가 아닌 의도된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강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만약 취재 과정에서의 실수나 사실관계 파악에서의 오류로 파생된 오보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용서받을 일이지만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 무언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과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탄핵 정국에 이른바 박근혜 섹스 비디오, 비아그라 등의 밑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진우는 그 어떤 처벌이나 책임도 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주진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최승호 체제 MBC에서 회당 6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고 있고 이를 1년 52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연봉이 무려 3억 1,200만 원씩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좌파들 사이에서는 김어준, 김재동과 함께 공공연하게 신뢰성 있는 언론인으로 신격화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최초에 알린 인물도 주진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경심은 믿을 만한 진단서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시사인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주진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저질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를 퍼뜨릴 건과 관련해 3년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1부 김소영 검사는 주진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진우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엔 김재동도 엮여 있는데요. 주진우는 방송인 김재동과 지난 2016년 11월 25일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소위 애국소년단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주진우와 김재동은 이른바 애국소년단이란 이름을 걸고 2015년부터 시작한 팟캐스트 방송으로 국내외 유수 대학을 돌며 릴레이 강연을 벌였는데요. 이날 주진우의 문제 발언은 강연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큰 함성과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주진우는 무당 구판을 해도 대통령이 뭘 하는지 약을 하는지 구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국가가 잘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이 나오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것이고 조금 있다가 마약 사건이 나올 거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요. 주진우는 병역 비리가 나올 것이고 대규모 국방 비리가 나올 것이라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비리의 10분의 1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원칙과 신뢰였는데 그 원칙은 돈이었다라며 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유산이 최소한 10조 원이 넘을 것이고 숨겨놓은 재산이 몇 조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돈을 미국에서 차관을 들여올 때 무기로 들여온다던가 대기업에서 뭘 수입할 때 아예 커미션을 떼고 스위스 계좌에 묻어뒀고 그 계좌의 돈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을 취재 결과 확신한다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예상했는지 아직은 증명할 수는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진우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소를 당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일삼은 뻥쟁이였다면서 뽕쟁이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약쟁이였던 것은 맞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진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따랐다.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불쌍하냐며 10조 원이 넘는 돈과 매일매일 머리하고 출근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맨날 드라마만 보고 연예인 쫓아다니고 주사 맞고 왜 불쌍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도 주진우는 강연이 끝난 뒤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주진우의 발언이 끝나고 김제동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주진우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절대로 애국소년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수습하는 발언을 했지만 대한민국에 저런 기자가 한 명쯤 있다는 건 든든한 일이라며 주진우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2017년 2월 자유개척 청년단은 내란선동죄로 주진우와 김제동을 고발했고 시간이 더 흐른 후에 2018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섹스 관련 동영상 예고 등의 내용이 일부 법원에서도 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라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 선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진우는 2016년 10월 팟캐스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 씨 30년 친구분들이 최순실 씨 임신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되자 최순실 씨 30년 친구분들이 최순실 씨의 임신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게재했고 11월 1일에는 최순실 씨가 2000년대 이전부터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오랜 친분을 이어왔고 린다 김의 영향으로 최 씨가 무기 거래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앙일보에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폭탄은 여기에서 터집니다 라고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린다 김을 청와대로 여러 차례 불려들었으며 작년 말부터 최순실은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덧붙여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열흘 뒤 사드 배치 결정은 최순실 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주진우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핵심 관계자가 초기 로키드 마틴과 라인을 이룬 것은 린다 김과 정윤회였으나 마무리는 최순실이 했다라고 말했다며 한국에서 수천억 원대의 무기를 팔던 로키드 마틴은 최순실을 등에 업고 수십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공룡으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는 이러한 잦은 허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서 시상하는 제27회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대단한 상은 아니고요. 민주언론상 주요 수상자들이 광우병 파동 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낙곰수의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뉴스타파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상의 성격을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주진우를 비롯한 김제동과 김어준, 김용민 등은 소위 언론인이나 기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 보도를 쏟아내놓고도 정당한 의혹 제기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짜뉴스는 탄핵 당시 상당수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박근혜 죽이기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아직까지도 이런 허위 사실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검찰 수사가 단순한 고소고발에 의한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성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한 중벌이 내려져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을 뿌리 뽑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